같은 허리 디스크를 겪고 있는데 누구는 수술 없이 몇 개월 만에 회복되고 누구는 수술을 몇 년 간격으로 여러 번 했는데도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또는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같은 어깨 질환인데 수술을 권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재활만으로도 어깨 통증을 없애고 어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할까요? 같은 의학을 공부했는데 왜 이런 치료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통증에 대한 사실 몇 가지와 생각해볼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노인층에 많을까요? 40, 50대 중년층에 많을까요? 일반인 99.9%와 많은 전문가가 나이가 들면 척추의 퇴행성으로 노인층에서 허리 통증이 많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말하는데 많은 책과 논문이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사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보통 20대와 30대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40, 50대에 최고점에 찍고 서서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퇴행성 척추로 모든 분들이 허리 통증을 다 겪는 것도 아니고 노인층의 척추의 퇴행이 20대와 30대보다 훨씬 심하더라도 20대와 30대보다 통증 없이 더 건강한 분들도 많다는 사실과 이렇게 꼬불한 할머니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발생이 단순히 척추의 퇴행성 구조적인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방사선 검사만으로 질환을 다 평가할 수 있을까 합니다. 많은 논문이나 책을 보면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성인 일반인들을 엑스레이, CT, MRI를 촬영해보면 많은 분들이 병리적 문제의 소견이 보인다고 하고 허리 통증이 있는 성인 환자들을 엑스레이, CT, MRI를 촬영해보면 많은 분들이 병리적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방사선 검사 하나만으로 질환과 통증의 원인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평가해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리 관련해서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근골격 질환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하나의 평가 도구일 뿐이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어 같은 허리 디스크 질환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두 사람은 같은 연령, 같은 직업,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냈는데 누구는 수술 없이 보존요법과 운동만으로 빠른 시간 회복되었고 누구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여전히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빨리 회복된 분은 질환과 통증이 있을 때 이번 기회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수술을 여러 번 했던 분은 질환과 통증이 내 인생을 망쳐놓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통증을 바라보는 신념의 차이가 아닐까 싶고 많은 논문 자료를 보면 부정적인 성격이 통증 민감도를 높이고 회복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것이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혹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과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 사람 중 같은 허리 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누가 더 빨리 회복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이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근거가 많은데 어째서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회복 속도의 차이를 만들었는지 재밌지 않습니까? 경제력이라는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질환에 대한 사람의 태도도 다르겠지만 허리 디스크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심리적 위축과 불안감이 상당히 증가하여 통증 민감도를 상승시켜 약한 자극에도 통증이 심하게 느끼기에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다섯 번째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남자인 것처럼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웬만한 통증에서 병원을 가지 않게 되다 보니 조금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금방 좋아질 질환도 너무 늦게 치료를 받으러 가 치료 시기가 늦어져 완전한 회복이 안 돼서 평생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남자답다 뭐 이런 미덕이 아니기에 통증이 발생하면 우선 정확한 진단을 병원에서 받아보고 구조적,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 느끼는 통증이 내장기 암에 의한 연관통일 수도 있고 이 심장에 의한 연관통일 수도 있으며 이 요추의 암이 발생하여 만든 허리 통증일 수도 있으니 꼭 병원에서 우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고 다른 질환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면 저희 영상을 보고 운동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같은 질환에 대한 통증 민감도가 다르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빨강머리 유전자를 가진 여성만 유독 통증을 작게 느낀다고 하고 같은 빨강머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저처럼 남성은 다른 머리색을 가진 남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사람에 따라서 유전적으로 강한 사람이 분명 저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가족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체력과 면역성이 좋아서 술, 담배 같은 안 좋은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질환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면 유전적으로 통증에 예민하지 않는 강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증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너무 쉽게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면 꼭 병원 진료를 먼저 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꾸준한 운동과 좋은 식습관 및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빠른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